제가 여기 오다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제메이가 우리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왜 이 제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제메이가 남이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경북 안동군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경북 안동의 물을 먹고 풀과 쌀을 먹고 자랐는데 왜 저는 이렇게 이 동네에서 20%도 지지를 못 받을까? 저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쓸만한 구석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지역주의 주장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잘 뽑으면 여러분이 맡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권력과 예산이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쓰이게 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먹고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여러분 똑같은 조선인데 이 선조라는 사람이 무능하고 심지어 자기 신하인 이순신을 의심해서 괴롭히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선이 피바다가 됐지요. 수백만 조선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유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조선인데 정조는 애민정신으로 조선을 동북아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서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지옥이 열리기도 하고 번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출생한 곳이라면서요.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죠. 저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재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심지어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 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안 하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집권을 해가지고 민주적 소양을 가지고 인권 탄압, 불법 위헌적인 장기 집권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살림살이만 잘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면 모두가 칭송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역시 지난 일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남시 그 작은 100만 도시에서 시장하다가 갑자기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얼떨결에 도지사 됐다가 얼떨결에 대선 후보 됐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사실은 제가 엄청난 무슨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저 서영교 의원이 자꾸 일 잘했어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서영교 의원 같은 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공직자가 하기 따라서 그 동네가 정말 발전하기도 하고 퇴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기 나름인데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이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안 잘리고 계속 이 지위를 누리면서 일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저 수도권에 가면은 이 국회의원이 파란 당이 됐다가 빨간 당이 됐다 심지어 노란 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가 막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서영교 의원이 지금 중랑구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명색이 당 최고위원도 하고 뭐 엄청 유명하신데 우리 상주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동네 막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온 동네를 쏘다니고 막 동네 사람 10명만 모여도 가가지고 열심히 얘기 듣고 어디 예산 하나 확보해가지고 중랑구에 못 가져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막 맨날 청탁하고 그래요. 중랑구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경쟁하는 지역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참 쪼잔하던데 무슨 8천만 원짜리 학교 나무 전지하는 예산 그거 국비 지원 받겠다고 생 난리가 나요. 저도 도지사 할 때 폼 좀 잡았는데 국회의원들이 동네에 무슨 보도블럭 하나 깔아달라고 막 와가지고 저한테 막 청탁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말뚝만 꽂아도 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절 보기를 우습게 알더라고. 부탁 안 해요. 뭘 부탁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고향 안동, 경북, 영남 제가 어릴 때 봤던 대구, 구미 그러면 막 엄청난 대단한 도시였는데 지금 보니까 변한 게 없어. 똑같아요. 오히려 인구 줄어들고 이게 도시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댔을까? 여기는 그래도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이 출생한 곳인데 민주당 시장이 한 번 된 일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민주당 찍어줬다고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 너 말고도 내가 쓸 사람 얼마든지 있다. 너 말고도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시킬 사람 얼마든지 있다. 이래야 그들이 여러분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좀 딴 것도 써보세요. 이재명도 한번 일 시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정치적 선택 가능성이 없으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귀찮잖아요. 안 그래도 막 찍어주는데 공천만 받으면 막 무조건 찍어주는데 당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공천받을 연구하고 파당 지어가지고 당권 장악하는데 신경만 쓰면 100% 당선되는데 뭐 하려고 동네 와가지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런 걸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역 발전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경북에 아니 이 구미에 한 500억 5천억 5조 원 있으면 살림이 확 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잘 안 되지요. 어디 뭐 산업 기반 시설 하나 만들래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 뭐 대구 경북 순환 고속도로나 이런 거 만들려도 돈 없어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수도권에 가면은 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하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한 사람인데,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러면 표 떨어질까봐 전부 다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 다 풀어주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신통한 것은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성남시장 시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저 안 버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요. 서울, 경기, 인천을 가면 GTX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하 심도 고속철도. 그거 한 개 노선 까는데 돈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혹시? 한 개 까는데 7조 원에서 10조 원, 12조 원 듭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씌워보시겠습니까? 돈이 얼마인가? 1억이 12만 개인가?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걸 지금 A, B, C, D까지 깔고요. E, D, F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세요. 안 하면 난리가 나요. 막 국회의원들이 그 노선별로 쭉 줄 서가지고 막 압력을 넣기 때문에 여야 없이 막 난리가 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든 야든 이거 열심히 안 하면 다음 선거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치인들을 경쟁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운명을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통째로 결정하는 게 정치인데, 그 권력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데, 그거를 나는 빨간색이야, 나는 어디 출신이야, 나는 왼쪽이 좋아, 이걸로 왜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합니까? 여러분은 아니지요? 뭐 목소리가 별론데 뭐 보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아니 무슨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뭔 상관 있어요.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거죠. 진영, 이념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만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만큼 중요합니까? 내 편보다 중요한 게 이 나라의 미래죠. 제발 이제 유치하게 편가르기, 졸렬하게 보복하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할 판이고 인생도 짧고 권력은 더 짧은데 뭐 그 짧은 시간에 할 짓이 없어서 누구 하나 죽여보겠다고 상대방 제거하겠다고 뒤쫓아다니면서 뒤를 파고 권력과 예산을 남용해서 편가리하고 그래가지고 동네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다음에 역사에 낙인 찍히는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백성은 가난해서 불만이 아니고 불평등해서 불만이다. 우리는 남의 것을 부당하게 탐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공정하게, 기회도 공정하게, 기여한 만큼의 목도 공정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가 합의한 법률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나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그런 상식적인 세상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죄를 지어도 처벌도 안 되고 그 죄를 없는 인간한테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만들고 온 세상 사람들이 혹시 내가 적골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서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을 특정 소수가 다 차지해서 안 그래도 배 아픈데 정말 더 배 아프게 만드는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을 바꾸고 그냥 상식적인 세상, 서로 존중하는 세상, 서로 인정하는 세상, 그리고 네 목도 내 목도 있는 그런 세상 우리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6월 3일은 그런 상식적인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그 선두에 서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구미에 강연을 왔다가 어디 공간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길거리에서 트럭 위에서 제가 강연을 한 일인데 여기 그 구미 맞죠? 아마 그때 그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유명 가수가 공연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취소를 했다면서요. 그거 쪼잔하게 왜 그럽니까? 속된 말로 쫀쫀하게. 그리고 이게 특정 시장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의 사유물입니까? 권력은 공정하게 행사해야죠. 그리고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구미시장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 밑에서 했을 테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경험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에 취임할 때 소위 보수단체라고 하는 데가 다 저를 싫어했어요. 제가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재명이 됐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사회단체, 뭔 봉사단체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구 편도 들지 말고 내 편도 들지 마세요. 그냥 회원들 많이 늘리고 원래 그 모임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목적,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 사회 공헌활동이면 공헌활동 그거 열심히 하세요. 내가 치사하게 그런 거 가지고 압력 넣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고 사무실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다 우리 편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 재임할 때 광화문에 가스통 집회 이런 게 많았어요. 네? 가스통을 굴리면서 막 극렬하게 집회를, 시위를 했는데 성남의 단체들도 많이 가죠. 제가 그랬어요. 서울 가서는 열심히 하고 성남 와서는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부당하다. 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정치적 행동하는 거 부당한데 성남 밖에서 하는 건 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 가서는 태극기 막 이런 거 감고 열심히 막 가스통 굴리다가 성남 경계를 넘은 옷을 싹 갈아입고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화문에 농성을 한 일인데 단식 농성을 지금도 그 사진 많이 어디 돌아다닐 거예요.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성남시 예산을 제가 복지 정책을 많이 하니까 제가 뭐 세금을 올렸습니까? 빚을 졌습니까? 빚 갚아가면서 그냥 그 세금으로 아껴서 무슨 청년배당이나 여성 청소년들 생리대나 뭐 이런 거 막 지급하는 거 했더니 정부가 밉다고 못하게 막는 걸 그냥 제가 하니까 성남시 예산을 뺏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단신 공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오신 그 옆이 바로 광화문에 있으니까 바로 옆이잖아요. 바로 옆에서 가스통 굴리고 막 태극기 흔들면서 데모하시다가 여기 와가지고는 성남시를 위하여 저는 국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심을 가지고 시장은 시장 역할을 잘하고 도지사는 도지사 역할을 잘하고 서영교 국회의원 같은 분은 자기 동네를 대표해서 국정을 잘하고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잘하면 되지. 지를 누가 뽑아줬냐? 어디 출신이냐? 파란색 출신이냐? 빨간색 출신이냐? 이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에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제가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매일 얘기했고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당신 공무원 한 명이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으니 당신 개인 삶이 아니라 최소한 공무원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당신 자신이 귀한 줄 알아라. 당신의 한마디, 당신이 한번 보는 서류 쪼가리, 한 번 하는 사인, 이게 큰 민원이든 작은 민원이든 어떤 현안이든 그거는 개인들의 목숨이 달린 것이거나 개인들의 인생이, 삶이, 기업의 운명이 달린 일이다. 당신은 여기 쪼가리 하나 민원 서류니까 아이고 뭐 나중에 해도 되지 이루겠지만 그 사람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당신들이 공급자가 아니고 수요자라고 생각해봐라.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지침을 줬어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자면 산더미 같아서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할 만큼 많고 안 하자고 하면 맨날 죄송합니다. 놀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나라가 망하겠지요.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침을 줬어요. 쉽고 간단한 일부터 최단 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한다. 중요하고 큰 일은 고민한다고 잘 안 되니까 그냥 의논하고 그거 고민하는 핑계로 작은 일 밀어놓지 마라. 큰 일은 큰 일대로 하되 작다고 생각되는 간단하다고 생각되는 일부터 처리해라. 제 도지사, 시장, 당대표 방에 와보신 분, 국회의원실에 와보신 분 알지만 제 책상에는 서류가 쌓여 있지 않습니다. 다 즉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들은 부채질 할 때 막 이렇게 시원하다 하라고 막 하죠. 그런데 파초선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손오공에 나오는 파초선. 그 마녀가 들고 있는 부채인데 이 부채 한 번 하면 천둥이 치고 두 번 하면 벼락이 내려서 폭풍우가 불어요. 권력이란 파초선과 같은 겁니다.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거 살짝 흔들면은
청룡 언월도가 돼가지고 수없이 목이 날아가요. 바람 한번 불면 세상에 폭풍이 붑니다. 좋겠으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큰 파초선을 붙일 사람, 대한민국 최강의 청룡 언월도를 휘두를 사람을 여러분들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 이 대한민국 5,200만이 사는 국가 공동체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없겠죠? 나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온 동네 딱 3표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으로 옆집에 평소에 안 보던 좀 소원하게 지내던 옛날 친구도 전화 한번 해가지고, 야야, 우리가 그럴 사이가 아니지? 미안하대. 이번에는 한번 생각 좀 해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지난 12월 3일 밤에 그 내란을 우리 총칼도 없는 우리 이 청년들과 국민들이 나서서 등을 들고 진압했잖아요. 위대한 국민 아닙니까? 지금도 그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잔존 세력들이 국가기관 곳곳을 여전히 점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란을 꿈꾸고 있죠. 6월 3일은 그 내란 반란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고 대한민국 국가의 모든 역량이 오로지 국민 행복을 위해서만 제대로 쓰여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출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지금은 담벼락 아니고 손가락을 써서 핸드폰에다가 입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도 누르고 기사도 보내고 댓글도 쓰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변화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변화는 기존 체제에서 득을 보는 소위 기득권자들은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기를 변하면 그 변화에 따른 혜택을 입게 될 그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필요로 하는 바로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바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해 주십시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혈의 평화혁명을 8년 만에 2차례나 한 그 엄청난 저력으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자신 있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힘드시죠? 정치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일을 해결은 못해도 낫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지요. 제가 보니까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당장 화끈하게 바뀔 방법을 내놔봐라. 이거는 게임 가상 공간의 게임이 아닙니다. 처절한 현실이죠. 획기적이고 아주 효과적이고 돈 안 들고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왜 안 했겠어요? 뭐 새로운 공약 없냐? 이게 무슨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까? 작은 것, 잘 안 보이는 것,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드는 정신으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획기적이고 화끈한 게 어디 있어요? 물론 해야지요. 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입으로 연간 180조에서 200 몇십 조씩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가 왔어요. 화석 연료로 제품을 만들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안 산답니다. 이걸 아리백이라고 하죠. 누구는 모르던데. 재생에너지로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는다. 곧 이게 현실이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 당신 회사는 10년, 20년 후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해가지고 어떻게 100% R200 제품을 만들지 계획서를 내라. 그래야 10년, 20년 장기 계약해주겠다 하는데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삼성전자 한 곳이 쓸 재생에너지 양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많은 대로. 일자리가 줄어들죠. 국내 생산이 줄어들죠. 대한민국 국내 경제가 피해를 입죠. 그럼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주에 보면 구양리라고 있어요. 내가 오는 길에 한번 왔는데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는 동네, 조그마한 마을인데 동네 노는 공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마을회관 뭐 이런데, 그리고 약간의 밭 이런 데다가 1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한 달에 순이익만 1,000만 원이 나와가지고 그 1,000만 원으로 밥은 다 동네 사람 공짜로 먹고 동네 버스 무료로 돌리고, 보니까 사무장이라고 사람도 하나 고용해서 젊은 사람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골짜기마다 몇 개씩 만들면 얼마든지 먹고 살고 우리가 말하는 햇빛 연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대체? 정부에 뭐 돈 들어갑니까? 돈도 안 들어요. 허가만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업자가 해먹어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업자들이 맨날 싸우고 있죠. 동네 사람들이 화날 만하지요. 태양광이라고 어디 번쩍번쩍 하는 거 저런 거 만들어놓고 경관을 내치는데 나한테는 혜택도 하나도 없고 저 사람만 잔뜩 돈 벌고 있는데 그거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사업권을 주면 되잖아요. 이거를 전남 신안군은 일부 하고 있어요. 그 신안군수가 사람이 좀 독해가지고 정부하고 맨날 싸우고 있더라고. 그러다 결국 뭐 요만한 거 걸려가지고 지금 아웃됐어요. 안타깝지만. 거기는 태양광 사업의 30% 지분을 동네 주민한테 주라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정부하고 싸웠습니다.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고. 30% 지분을 해당 지역 주민한테 주니까 주민은 사인만 하면 돼요. 돈 현금 출자해야 되냐? 아닙니다. 돈 다 빌려줘요. 빌린 자금과 거기서 나온 차액만큼 그냥 동네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가구당 연 250만 원을 지금 지급하는 마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목표는 가구당 500만 원을 받게 안 됐는데 그 몇 년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이사 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전국의 대부분의 군이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 섬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신안군이 인구가 늘고 있어요. 이거 왜 정부에서 못합니까, 여러분?
이 지금도 부는 바람이나 이 태양이나 이 엄청난 에너지인데, 저기 산골짜기 가면은 전부 다 논밭 묵어 있는데, 논뚝길, 밭뚝길, 도로 다 빈 땅 아닙니까? 거기다 태양광 발전해서 필요한 거 쓰고 나머지는 팔고, 이렇게 하면 시골도 농촌도 살 길 생기잖아요. 한 달에 1인당 5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정도 수입만 만들면 거기다가 기초연금에다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한 2, 30만 원 하면 1인당 한 달에 7, 80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골을 왜 떠나겠어요? 제가 보니 엄청 돌아올 겁니다. 이런 게 정책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훌륭한 걸 하나 뺏기기로 했어요. 이분이 고속도로를 놨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그리고 동네방네 도로를 많이 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는 그냥 동네에서 농사지어가 내 먹으면 다행이고 옆집하고 바꿔먹고 이 정도 하다가 도로가 뚫리니까 팔기 위한 농업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산업이 많이 발전했죠. 지금도 이 인구가 소멸되는 인구 밀도 낮은 지방의 군단위 지역, 뭐 구미시에도 옆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 전력을 팔 수 있는 송배전망만 쫙 깔아주고 그냥 태양광 발전해서 끼워가지고 남으면은 팔고 모자라면 받아 쓰고 이렇게 만들면 첫째, 농촌이 살 길이 생기고, 두 번째, 국민들의 일자리 생기고, 세 번째,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산업이 발전할 것이고, 네 번째, 수리하고 관리하는 인력 고용할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거, 에너지 수입을 대체할 것이고,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없어가지고 해외로 생산기지, 공장을 가져갈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해외 공장들이 들어오겠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해남에 재생에너지가 많습니다. 해남군에. 거기에 몇 달 전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려고 2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변전소 시설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20억 불이면 2조 6천억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재생에너지를 팔고 고용도 하고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고 지방도 살고 이런 거를 수십 개, 수백 개 유치하면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지진이 없는 안전한 지형이라서 전 세계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재생에너지 자원은 많은데 기반 시설이 없어요. 지금 용인,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반도체 공장을 못 짓고 있어요. 대체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더 웃기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강원도 강릉 삼척에 화력발전소를 5기인가 6기인가 지어놨는데 지금 완공을 해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썩고 있어요. 왜? 서울로 오는 송전망을 못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처에는 전기가 없어서 반도체 공장을 못 짓고 저 강릉 삼척에 강릉에는 화력발전소를 막 몇 기가와트짜리 지어놓고 그냥 놀리고 있어요. 지금 기계 썩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되죠.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그놈이 그놈 아닙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진짜 그놈들이. 그놈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준비된 충직한 그리고 유능한 일꾼을 뽑으시면 여러분 살림도 펴고
대한민국도 발전하고 여러분의 미래도 찬란하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